올해 75세 비뇨의학과 전문의 김석재입니다. 40년간 진료실을 지켜오면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났습니다. 특히 요실금으로 힘들어하시는 어르신들을 많이 뵙게 되죠. 처음 의사가 되었을 때는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깨달았습니다. 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병이 생기지 않게 예방하는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특히 60대, 70대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작은 증상 하나하나가 모두 몸이 보내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큰 불편함으로 돌아오더군요. 요즘 저는 병원에서의 진료보다는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더 많은 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런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겪었던 경험과 45년간 쌓아온 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어르신들이 집에서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건강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많은 어르신들이 쉬쉬하며 말 못할 고민, 바로 요실금에 관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기침을 하거나 웃을 때, 혹은 갑자기 소변이 마려 화장실로 뛰어가다 바지에 실수를 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한밤중에 화장실을 들락날락하다 숙면을 방해받고 계시지는 않나요? 제가 직접 겪은 환자분들의 이야기와 45년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요실금을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는 좋은 습관들을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불편한 요실금에서 벗어나 훨씬 더 자유롭고 편안한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요실금이 단순히 나이가 들면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60대 후반부터 저 역시 밤에 화장실에 가는 횟수가 늘어나고 가끔은 소변을 참기 힘든 급박요 증상까지 경험했죠. 특히 겨울철에는 외출이 두려워질 정도로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점차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좋아하는 운동도 마음 놓고 할 수 없었고 외식이나 여행도 망설이게 되더군요. 비뇨의학과 전문의인 저조차 이런 불편함을 겪으니 많은 어르신들이 얼마나 힘드실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나의 탓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하고 말이죠. 다행히 저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습관, 개선과 운동을 통해 현재는 요실금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이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들을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이런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말이죠. 첫 번째로 알아볼 것은 요실금이란 무엇이며 왜 노년층에서 흔한가 하는 것입니다. 요실금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변이 새는 증상을 말합니다. 단순히 소변이 새는 것을 넘어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을 초래하고 심리적으로 위축되게 만드는 질환이죠.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여러 기능이 약해지듯 방광과 요도를 조절하는 근육과 신경계도 노화로 인해 기능이 저하됩니다. 이로 인해 소변을 저장하고 배출하는 과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광이 소변으로 가득 찼을 때 이를 감지하는 능력이 떨어지거나 소변을 참는 역할을 하는 요도 관략근의 힘이 약해지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여성의 경우 출산이나 폐경으로 인한 호르몬 변화가 골반 근육 약화로 이어져 요실금 발생률이 높아집니다. 출산 시 골반저근이 손상되거나 늘어날 수 있고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 수치 감소는 요도와 방광 조직의 탄력을 저하시켜 요실금 증상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전립선 비대증이나 전립선 수술 후에 요실금이 생기는 경우가 많죠.
비대해진 전립선이 요도를 압박하여 소변 흐름을 방해하거나 수술 후 일시적으로 요도 관략근 기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뇌졸중, 파킨슨병 같은 신경계 질환이나 당뇨병과 같은 만성 질환도 요실금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신경계 질환은 방광과 뇌 사이의 신호 전달 체계에 문제를 일으켜 소변 조절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으며, 당뇨병은 신경 손상이나 방광 기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최정순 님이라는 78세 환자분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순 선생님은 젊었을 때부터 활동적인 분이셨고 건강에는 자신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70세가 넘으면서 웃을 때마다 소변이 조금씩 새기 시작하셨고, 나중에는 기침만 해도 속옷이 축축해지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해요. 결국 외출이 두려워지셨고 친구들과의 모임도 피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정순 선생님의 심리적인 위축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도 큰 지장을 주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도 꺼려지고 영화관이나 공연장 같은 곳은 아예 가지 않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제가 자세히 문진해 보니 정순 선생님은 세 자녀를 자연분만으로 출산하셨고 젊을 때부터 과체중이셨습니다. 또한 평소 물 대신 커피를 즐겨 마시고 매운 음식을 좋아하셨죠. 이처럼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정순 선생님의 요실금을 악화시켰던 것입니다. 요실금은 단순히 나이 탓으로만 돌릴 수 없는 복합적인 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각 원인에 맞는 적절한 개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요실금을 부끄러워하거나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치료를 포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결코 옳은 선택이 아닙니다. 요실금은 충분히 치료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두 번째로 알려드릴 것은 요실금 예방을 위한 핵심 생활 습관입니다. 제가 45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습관들은 요실금 증상을 완화하고 더 나아가 완전히 극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식단 조절입니다. 특히 방광을 자극할 수 있는 음식은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 홍차, 녹차 등 카페인 함량이 높은 음료는 이뇨작용을 촉진하여 소변량을 급격히 늘리고 방광 근육을 과도하게 수축시켜 요실금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콜라,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와 맥주, 소주, 와인 같은 알코올 음료 역시 방광을 자극하고 소변 생성을 촉진하므로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맵고 짠 음식, 그리고 강한 산성 식품인 감귤류, 과일이나 토마토 등도 방광을 자극하여 요실금 증상을 유발하거나 심화시킬 수 있으니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음식들의 섭취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방광의 과민성을 줄이고 요실금 증상 완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환자 중 한 분이셨던 박영호 님이라는 72세 남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영호 선생님은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야간뇨와 급박뇨 증상으로 힘들어 하셨죠. 매일 밤 5번 이상 화장실을 가느라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낮에도 늘 피곤하고 집중력이 떨어져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으셨다고 합니다. 제가 생활 습관을 자세히 여쭤보니 영호 선생님은 저녁 식사 후 습관적으로 진한 커피를 2잔씩 마시고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는 시원한 맥주 한 캔을 꼭 드신다고 하셨어요. 이러한 습관이 밤마다 방광을 과도하게 자극하여 야간뇨를 더욱 심화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커피와 맥주를 저녁 시간에는 일절 피하고 물 대신 따뜻한 보리차나 옥수수 수염차와 같이 방광에 부담을 덜 주는 음료를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최소 23시간 전부터는 수분 섭취를 완전히 자제하시도록 조언했습니다. 처음에는 오랜 습관을 바꾸기 힘들어 하셨지만 꾸준히 실천하신 결과 2주 후에는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기뻐하셨습니다. 한 달 후에는 12번 정도로 줄어들어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감사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요실금 증상 개선에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둘째, 적절한 수분 섭취와 규칙적인 배뇨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실금이 걱정되어 물을 아예 안 마시거나 너무 적게 마시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방법입니다. 물을 너무 적게 마시면 소변이 농축되어 색이 진해지고 방광을 더욱 자극하여 소변이 자주 마려운 느낌을 주거나 방광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적절한 양의 물을 꾸준히 마시되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지 않고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것입니다. 갈증이 나기 전에 미리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고, 특히 식사 전이나 운동 전후에 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취침 23시간 전에는 수분 섭취를 자제하는 것이 야간뇨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배뇨 습관도 매우 중요합니다. 규칙적으로 23시간 간격으로 화장실에 가는 습관을 들이세요. 소변이 마렵지 않아도 정해진 시간에 화장실에 가는 훈련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를 계획 배뇨 또는 시간제 배뇨라고 하는데, 방광을 주기적으로 비워 방광 과민성을 줄이고 요실금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과민성 방광의 경우 소변을 조금씩 참는 훈련을 통해 방광 용적을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소변이 마렵더라도 5분에서 10분 정도 참아보고 점차 참는 시간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방광의 저장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남성분들이나 방광염 증상이 있는 분들은 무리하게 참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 시행해야 합니다. 셋째, 체중 관리와 운동입니다. 비만은 복압을 증가시켜 요실금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복부 비만은 방광을 지속적으로 압박하여 요실금 증상을 유발하거나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요실금 증상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전반적인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요실금 예방에도 필수적입니다. 특히 수영, 걷기,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은 체중 감량에도 효과적이며 전신 건강을 증진시켜 요실금 관리에도 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운동은 바로 골반적인 운동, 일명 케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방광과 요도를 지지하고 소변 조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골반적근을 강화하여 요실금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마치 소변을 참을 때처럼 항문과 질을 조이는 느낌으로 5초간 수축하고 5초간 이완하는 것을 반복합니다. 이때 엉덩이나 허벅지 근육을 사용하지 않고 오직 골반적근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정확한 자세로 꾸준히 하루 10번씩 3세트 정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운동은 앉아서도 서서도 누워서도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 일상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케겔 운동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지도를 받거나 관련 앱을 활용하여 정확한 근육을 사용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금연과 금주,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흡연은 방광을 자극하고 만성적인 기침을 유발하여 요실금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기침을 할 때마다 복압이 상승하여 소변이 새는 복압성 요실금 환자들에게 특히 해롭습니다. 음주 역시 이뇨 작용을 촉진하고 방광을 자극함으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코올은 신경계에도 영향을 미쳐 소변 조절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을 약화시키는데 방광 기능도 예외는 아닙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방광의 과민성을 높여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급하게 마려운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하는 자신만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상, 요가, 가벼운 산책, 취미 활동 등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요실금은 때로는 당뇨병, 신경질환, 전립선 질환 등 다른 질환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요실금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증상이 있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비뇨의학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가 진단이나 민간요법에 의존하다가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키거나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요실금은 충분히 치료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질환이며 적극적으로 관리하면 충분히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45년간의 의사 경험과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요실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간단한 생활 습관 개선과 꾸준한 운동만으로도 괴로운 요실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경험했고 많은 환자분들께도 확인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요실금은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라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알려드린 핵심 생활 습관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방광을 자극하는 음식 줄이기, 적절한 수분 섭취와 규칙적인 배뇨 습관, 적정 체중 유지와 골반적인 운동, 금연과 금주,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요실금 예방과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는 이런 간단한 방법들로 정말 효과가 있을까? 라고 의심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하지만 직접 경험해 보시면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치료했던 수많은 환자분들이 이 방법들을 통해 요실금의 고통에서 벗어나셨습니다. 매일 밤 화장실을 들락날락 하던 분도, 외출이 두려워 집에만 계시던 분도 모두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저녁에는 커피 한 잔 대신 따뜻한 보리차를 마시는 것부터 시작하시고 내일 아침에는 케겔 운동을 5번만 해보세요. 모레에는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는 자기 전 수분 섭취를 조절해 보세요. 이렇게 하나씩 차근차근 실천하시다 보면 한 달 후에는 분명히 달라진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요실금에서 자유로워지면 낮에도 훨씬 활기찬 하루를 보내실 수 있을 테니까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불편함들을 그냥 나이 탓이라며 포기하지 마세요. 조금만 관심을 갖고 노력하면 훨씬 편안하고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제가 75세인 지금도 매일 이런 건강법들을 실천하며 활기차게 살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이야말로 가장 좋은 시작 시점입니다. 오늘 밤부터 방광에 좋은 습관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고 무엇보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실천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도 한두 번 해보고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밤에 자주 깨시나요? 숙면을 위한 3가지 황금 법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잠이야말로 건강한 삶의 기초가 되니까요. 오늘 배우신 요실금 해결법과 함께 적용하시면 더욱 편안한 밤을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어르신들께 유용한 건강 정보를 전해 드릴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답변해 드리겠습니다.